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철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코트라 해외 뉴스에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철강 회사들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ESG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트라 해외 뉴스는 중국 5월 1일부 철강 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고요. 중국 베이징 무역관의 김성애 무역관님이 올린 리포트입니다. 일단 최근에 철강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주가가 코로나 저점 13만 원에서 최고 무려 4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는 건데요. 철강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서 그렇다고 봐야 할 겁니다. 포스코 쪽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 6월까지 수출 계약 물량들 다 넘겼는데 가격 충분히 올려서 넘겼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은 중국 철강 내수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많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철강 내수 시장의 철강 가격이 전 세계 철강 가격의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전 세계 철강 수요가 한 18억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위, 수출 1위 국가도 중국입니다. 연간 한 6천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철강 수요가 한 6천만 톤 정도 된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중국이 정말 막대한 물량을 수출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 글로벌 5위 기업인 포스코가 연간 한 4천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럼 중국의 수출 물량이 정말 전 세계 수요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은 미국에서 주로 생산해서 쓰고 유럽은 유럽에서 주로 생산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중국이 철강의 가격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개의 공고문을 통해서 5월 1일부로 일부 철강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수입 관세를 인하하고 수출 관세를 인상하고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중국에서 철강제가 밖으로 나가는 거는 관세를 올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관세를 낮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중국 내에서 철강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수입 제품 20개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을 하는데요. 이 20개 품목의 그 수입이 지금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 전년 대비 한 379%, 거의 38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여기에 붙는 원자재에 붙는 수입 관세를 무관세를 함으로써 내부 밖에서 들어왔을 때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철강 수요를 좀 더 철강을 원하는 쪽에 어떤 가격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부로 수출 8개 품목의 수출 관세를 높이는데요. 이게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수출로 나가는 것에 대한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이제 환급을 합니다. 이렇게 수출을 하고 나면은 그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환급도 이제 환급을 받는 비중을 낮춤으로써 수출의 인센티브를 줄여주려고 합니다. 코트라에 따르면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지난 4월 1일에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철강에 대한 조강 감산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과다 산업인 철강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 탄소 배출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강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가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경 규제를 이유로 중국이 철강의 생산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쇼티지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철강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비싸고 철강을 구하기가 힘든데 철강 생산을 줄여버린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어떤 철강 쇼티지 문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를 사용하는 수요처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렇게 감산을 하면서도 해외로 나가는 물량을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물량은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가격이 너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관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톤당 15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나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철강을 생산 못하게 하면 가격은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안으로는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안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둥타이증권연구소의 애널리스트 권하오는 이번 수출세 조정으로 중국의 철강 수출이 2천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열연강판, 열연율 등 저부가 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세 환급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해외 수출이 6천만 톤인데 그중에 2천만 톤을 밖으로 수출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글로벌 철강의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일단 철강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조치들을 중국이 철강들을 더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자기는 생산을 줄이면서 더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철강 가격은 더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강 회사들한테는 일반적으로 호재입니다. 사실 이게 중국 회사들, 중국 정부가 이게 ESG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도 ESG를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뭐 기업심의라는 캠페인을 토대로 지난 2년여 전부터 굉장히 좀 열심히 ESG 쪽에 공을 좀 들이고 있는데 사실 철강업의 특성상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간 한 8천만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순위가 바뀔 일이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포스코 역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약 20%의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철강을 녹일 때 철광석하고 석탄을 찐 코크스를 넣어서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이제 철강, 그러니까 쇳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환원 과정에서 그 탄소가 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하려면은 좀 이게 뭐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정말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지 가격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뭐 생산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작은 철강사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철강사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사실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너무 난립해서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좀 몰아주면서 작은 애들은 좀 도태시키는 게 철강업 구조조정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어떤 주요 철강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강산업에서 좀 도태된 애들을 좀 죽이는 그런 구조조정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한국 철강사인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물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자기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철강업의 뭐 1, 2위 업체들을 보면 한 1억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한 4천만 톤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규모로 규모를 키워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철강 산업의 어떤 트렌드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규모를 좀 더 키우자니 탄소 배출이 걸리고 탄소 배출 때문에 규모를 줄이자니 여기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지금 그 중국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입 관세를 조정을 해서 물량을 줄이게 되고 글로벌 철강 가격을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포스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포스코 자체도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ESG, 그러니까 어떤 그 반사이익의 효과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지난 4월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그 한국은 다시 한번 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감축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 목표를 올해 안에 좀 더 줄이겠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목표치를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숙제를 안 했다. 다들 숙제 검사해서 우리 이만큼 할 거예요, 이만큼 할 거예요, 이만큼 했습니다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출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만든 계획이 아니라 이전에 만들었던 계획을 그대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야, 다들 지금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강화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업으로 한국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이 지난 4월에도 또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는 5월 30일에는 P4G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P4G라는 게 뭐냐면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인데 한국을 비롯해서 1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녹색 관련한 회의고 우리나라가 개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개국 정상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행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인인데 다 불러서 야, 우리 다 같이 탄소 배출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행사를 우리가 주최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우리가 얼만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입니다. 이런 행사를 무슨 진짜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한국이 남 이야기를 하듯이 손님을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개 서한을 보내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치를 2017년 대비 50%로 높여달라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목표치가 24.4%거든요. 근데 50%까지 높여달라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치를 2배나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개인적인 서한이기도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P4G 정상회담에서 이 청구서를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코트라 해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 중국 정부가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탄소를 줄일 거고 그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국 내 철강 가격 급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관세, 수출입관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지는 5월 30일 P4G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ESG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그냥 좋은 바람직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압박들이 하나하나 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정말 그 기후 위기 대응 어떤 ESG에서는 굉장히 낙후됐다라고 보여졌던 중국조차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ESG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는 2023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들이 자신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자기들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관세, 무역 장벽에 의해서 수출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염두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발칙한 경제에서도 앞으로 ESG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추상적인 의미의 ESG가 아니라 정말 그 기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ESG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어떤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